앵커는 출장을 간 관계로 장원준 앵커와 단둘이 진행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상의 소유자 장원준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최근 사람 귀한 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집어 보면 예전엔 사람 귀한 줄 잘 몰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안철수를 2012년 대선 때부터 곁을 지키며 쭉 지켜본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 남자,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박완규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내 남자라고 우리 윤슬기 앵커가 회중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조금 뭐 부담스러우세요?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역에서 네. 제가 다녀보면 우리 안 대표와 저하고 많이 얼굴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런 있네요, 얘기를 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전혀 그런 혈연의 관계는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저번에 그 우리 박완규 대표 이제 출정식에 좀 이례적으로 전 느껴졌는데 3년간 본인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저를 떠나지 않고 믿어주고 계속 옆에서 함께한 의리의 남자다. 이례적인 칭찬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안철수의 어떤 가치를 그렇게 존중하시는지. 저도 사실 그날 개소식이었기 때문에 예. 안 대표께서 의례적인 좀 덕담을 하실 줄은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좀 놀랐었습니다. 예. 저는 2012년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저는 안철수 원장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또 그 정권 교체가 과거로 가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정권 교체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많이 했고 만약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하신다면 제가 미력한 힘이나마 저희가 회사를 정리하고 가서 돕겠다. 이런 예.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습니다. 다니면서. 예. 근데 그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말을 듣고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예. 흔쾌히 9월 19일 대선 출마 선언하신 그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함께 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 정식으로 달고 안철수 신당이 이제 출범을 한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출범을 한 셈인데 네.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가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박 대표 같은 경우도 박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 사람만이 뭐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걸 0.1초도 고민 안 하셨던 겁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공정. 네, 예. 그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그 진정성 그리고 능력, 방향 모든 곳에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가 뭐 어떤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겠다 해서 2012년에 대선 캠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정책 네트워크 내일 만들 때도 제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저희가 독자 신당을 만들 때 새정치추진위원회에도 제가 참여했고 이번에 창당 작업에도 창당 준비위원으로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완규 이사장님을 닮은 의리의 남자들이 많이 모입니까? 지금 사실 인재 영입을 놓고 굉장히 잡음들이 있고 허진행 전 장관은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거의 이러한 이 심정인 것 같아요. 인격 살인을 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격분하고 쓰셨어요. 계신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미숙했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창당 과정에 지금 막 들어선 상태에 저희가 좀 좋은 분들을 국민 앞에 좀 선보이려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급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좀 갖춰져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안 대표께서도 뭐 3시간 만에 예. 국민 앞에 사과를 드렸고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고 또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인재를 영입하도록 국민한테 하겠습니다. 이제 사과하셨는데 허진행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제 무죄 판결도 받으시고 이렇게 정말 당에 영입했다가 확 던져서 본인한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큼 나쁘신 분은 절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당사자에게 사과도 네, 검토 중인가요? 당사자에게 사과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신다. 네. 아, 예.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제 의리의 남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안철수 의원 곁에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 똑똑한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사실 많이 떠났었잖아요. 우리 박 이사장은 안 떠나셨었지만 네. 왜 그때는 많이 떠났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2012년 대선 캠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예, 예. 전 그래서 지금도
저 기회 있을 때마다 2012년 대선 캠프 때 모였던 분들을 다 모을 수 있다면 예. 저희 신당은 무조건 성공한다.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번의 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사퇴하는 문제 하나하고 2014년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하시는 과정. 예. 이 두 개의 과정에 물론 요 책임이 이제 안 대표께서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또 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예.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참여한 분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좀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안 대표께서 그분들을 많은 분들을 다시 만나고 예. 당시의 일들을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설명할 건 설명을 하면서 새롭게 많은 분들이 또 다시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윤여준 전 장관님도 참여를 하셨고. 근데 그래서 참석하신다 그러고 마침 어제 발기인데 안 나오시면 진짜 건강이 안 좋으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 의원과 친하시니까 더민주 네. 소위 친노당으로 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특히 호남 쪽 동교동계가 많이 이쪽 국민의 당으로 오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저쪽의 지분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게 보는 분들도 사실은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동교동계나 호남의 힘이 너무 많이 실리는 것 같은 인상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어쨌든 야권의 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는다 하고 하는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호남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도권에서도 당선자가 나오고 충청권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영남권에서도 저희 당선자가 나오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지역에 정말 젊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앞으로 많이 영입할 생각입니다. 하긴 오늘 안철수 대표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옛날에 사업할 때도 보니 단기 수익과 장기 비전이 모두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느 쪽도 놓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기성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영입 대상이 되지 솔직히 굉장히 신선한 사람, 신선한 얼굴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제가 제일 신선한 얼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가 그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안철수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유명하진 않더라도 자기의 분야에서 소신껏 자기의 활동을 해온 사람, 성과를 내온 사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이 정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면이 국면인 만큼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북한이 아주 깜짝 놀라는 전격적인 핵실험을 하고 안보를 우려하는 국면이 유지되면서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주춤거린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보수다 안철수 의원은 그리고 경제는 진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안보에 대한 그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 생각은 어떻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아직 우리 당의 이제 정강 정책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예. 그래서 보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떤 정부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이거 정말 현실의 냉혹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좀 대결 위주의 정책이 저는 보수라 생각하지 않고 예.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저는 보수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한 다음에 사실은 처음에는 확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관심권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주가로 굳이 비유하자면 하한가를 한 두 번쯤 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풍이라는 게 안 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확 치고 올라가면서 정말 상한가로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다 요새는 조금 다시 이제 개걸음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 네. 선거 현장을 뛰면서 느낀 안철수 바람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저도 이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탈당 잘하셨다.
아. 네, 탈당 잘하셨다. 그리고 좀 희망을 갖는 그런 정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격려와 칭찬을 제가 오히려 듣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탈당 네.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아. 그전에는 사실 뭐 저 같은 이제 신인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탈당하시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좀 잠재돼 있던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층 그리고 좀 중도 무당층 심지어는 새누리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그런 주민들까지도 우리 저 안철수 신당과 박광규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저 신당의 효과를 제가 톡톡히 저 누리고 네. 있고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랑 지금까지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박광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